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아리입니다. 네, 2022학년도 7, 8월 유아교육개론 첫 강의일입니다, 여러분. 네, 본 강의 안내 먼저 드리기 전에 다시 찍을게요. 네, 인사부터 다시 찍을게요. 네, 지금 OT인데 인사를 잘못했죠? 합격 유아교육개론으로 가면 안 되죠? 네, 전체 합격 OT로 다시 찍을게요. 네, 삭제하시고 인사부터 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아리입니다. 2022학년도 공립유치원 임용고시 합격을 위한 7, 8월 합격 안내 강의입니다. 자, 오늘 강의 진행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본 강의는 2022 합격 7, 8월 가이드입니다. 교직 논술반, 유아교육 개론반, 누리과정반 이렇게 따로 안내를 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이제 중요 시기이기 때문에 교직 논술, 유아교육 개론, 누리과정 그리고 이제 올해 선생님들의 합격, 특히 1차의 고득점 합격을 위한 단기 특강까지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네, 그리고 목표한 2022 합격을 위해 강의는 어떻게 수강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상 위에 필요한 자료는요, 선생님들께 보내드린 자료 중에 유아교육 과정 7, 8월 합격 강의 일정 총 12쪽짜리 강의 일정 자료만 좀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통 1교시 강의 합격 OT는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아리 합격 유아 강의에서의 특성은 반드시 합격 OT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합격 OT 때 7, 8월 달 동안에 어떤 강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개인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를 안내를 드립니다. 따라서 본 강의, 이론 강의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합격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강의니까요. 50분 정도 제가 짧고 아주 굵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꼭 그 50분을 합격을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꼭 앉아서 들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동하면서 또 업무 자투리 시간에 또 아이들 양육하는 자투리 시간에 틈나는 대로 합격 전략은 본 강의 듣기 전에 반드시 수강을 꼭 하십시오.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오늘부터죠. 네, 이번 주부터 정규 강의 일정 따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 합격 OT를 꼭 수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7, 8월 합격 강의 일정 수업 자료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기도구 준비하셔서요.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45분에서 50분 조금 짧은 시간 동안 가장 중핵만 저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은 내용들은 안내해드린 수업 자료로 어떤 일정으로 공부를 하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강의 중에 강의 일정은 수업 자료물에 있어요. 그리고 공부법은 수업 자료물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강의 일정 옆에 메모를 꼭 하셔서 공부 전략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를 합격으로 옮겨줄 희망의 노란색 배를 타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지요. 네. 오늘 강의는요, 본 강의는 첫 번째가 바로 교직 논술반 실전 단계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만점 논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아교육 개론반이고요. 서술형 문제풀이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이어서 만점 개론 공부법을 설명드립니다. 누리과정반의 경우에도 역시 서술형 문제풀이 과정이 들어가죠. 어떻게 하면 만점 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공부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아주 큰 목표를 두고 왔습니다. 집
집콕 합격 강의를 개설했어요. 단기 특강으로 6주 과정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개설을 했는데 이 부분은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고요.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고, 강의를 지금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역시 정확하게 적중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집콕, 정과목, 단기 특강은 올해는 특이하게 유아 그리고 유아 특수를 구분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강의 내용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합격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강의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강의만 너무 많이 들으면 내 개인 공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격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공부 시간이 부족하고 또 공부 시간이 많은 분들이 이러한 단기 특강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만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 단기 특강 만점 공부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바로 교직 논술반 실전 단계예요. 우리 선생님들 자료에는 바로 1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심도 있게 공부할 내용들이 아니니까 화면 같이 보시면서 편안하게 같이 따라오세요. 7, 8월 실전 단계고요. 그리고 시험장 대비 60분 내에 50줄 완성하기를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강의 교재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교직 논술반은 강의 교재가 논술 형식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없이 수업 자료물로 배부가 됩니다. 특이점은 이제 6회라는 첨삭 기회가 있다는 점, 그리고 본 강의는 인강으로 토요일에 업로드가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금요일 강의이고 토요일에 인강으로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강 신청 방법 및 특별한 선물은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지만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올해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런 선물이 없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올해 제가 코로나19로 전년도 올해까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좀 포기하시지 않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강료를 낮게 책정을 했어요.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특별한 선물이 교직 논술반이 중요하다라는 평가 때문에 20점 만점을 받는다면 1차 합격에서 유리하게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교직 논술반 패키지를 수강하시면 두 가지 전공을 모두 무료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어려움을 좀 극복하면서 절대로 유치원 교사의 꿈을 포기하시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과 강의가 있지만 패키지 강의는 문제 풀이반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서 7, 8월까지는 적어도 패키지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멈추지 않고 패키지 운영이 되어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합격도 중요하고 좋은 강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덜 어렵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사항 확인하셔서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물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목표로 진행되는 본 강의는요. 7, 8월 동안 우리는 20점을 위한 실전 대비에 중점을 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단계부터 심화 단계 1수준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심화 단계에 2수준이 남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간 내에 20점을 써야 한다는 거, 그게 바로 20점이라는 숫자와 실전 대비라는 용어예요. 여기서의 실전 대비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6월까지 공부하면서 계속 지금 제일 고민인 건, 그렇죠, 60분 내에 과연 우리가 1600자라는 줄다반지를 쓸 수 있을까요? 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바로 7, 8월 달 강의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 중에 안내하는 방법에만 몰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강의 중에 유아리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한 가지만 좀 약속하시면 실전 대비로 충분한 2달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주차별 강의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만점 형식, 논술의 만점 형식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는 논술을 지금 처음 들어요 하는 분들은 되게 부담감이 있지요. 그래서 기본 단계, 심화 단계
단계 1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점은 심화 단계 2 그리고 제시문 가장 중요한 정답을 작성하는 우리 문제지에 있는 제시문 분석에 중점을 두고 실전 대비를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를 하시든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이든 네,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또 잊어버리시지 않도록 이미 공부는 했지만 우리가 하루라도 네, 기본 단계나 심화 단계 1수준을 공부 안 하면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까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망각하지 않도록 최대한 네, 효과적으로 반복 훈련을 할 거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논술 형식은 우리가 무조건 만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의 내용이 이제 궁금하시죠? 논술의 내용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파트는요, 사실은 유아교육 개론 파트죠. 유아교육 개론 파트나 출제자의 어떠한 방향에 따라서 또 지금 내년도에 우리 임용시험이 좀 바뀐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 현장이 좀 바뀌었어요, 많이. 그래서 어떻게 바뀌고 있죠? 맞습니다.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도입과 맞물려서요, 미래사회 대비교육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논술의 경우에도 꼭 정해진 뭐 교사론에서 이거 나올 거예요 라는 예상이 불가능한 네, 예상을 깨는 창의적 논술 출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논술의 내용도 제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논술 여왕이었죠. 네, 과거 3, 4년간 유아뿐만 아니라 유초중 등 논술의 1인자였습니다. 유아리 교수님은 따라서 지금까지 논술을 계속 분석해 왔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논술 논제에 대한 염려는 조금 하지 않으셔도 좋고, 논술의 내용 다양한 이제 문제들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논술의 내용은 다양한 연습을 하실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의 형식에 맞추어서 제대로 된 연습을 끊임없이 다양한 내용들 유치원교육과정 A형, B형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 내용들을 연습하시면 돼요. 유특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특의 경우에는 정규 과정에서는 네, 유아의 논술 내용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단기 특강에서는 유특 교직 논술 전공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반응이 따뜻한 경우, 핫하다, 좋다 그런 경우엔 제가 조금 바쁘더라도 9, 10월에 또 단기 특강을 계획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할 때 일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아리는 언제든지 함께 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꼭 만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논술의 내용의 경우에 적중 예상 문제 1, 2, 3, 4, 5, 6은 사실상 모의고사에서는 적중을 많이 다루었는데 7, 8월에 적중을 다루는 이유는 네, 당겨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좀 미리 당겨서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를 조금 더 잘 쓰실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계속 지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 본인의 답안지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어요. 만족스럽지 않은 게 사실 정상이죠. 네, 근데 완성도가 높으면 네, 시험장에 가야 되는 시즌이죠.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할 텐데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열심히 하시면 네, 그 어떤 수험생들보다 우리 반 선생님들이 고득점을 만들어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네, 첨삭을 지금까지 두려워요 해서 미루어 놓던 분들은 이제 첨삭을 미루시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미리 안내할게요. 8월 달까지는 지금도 현재도 첨삭을 좀 늦게 제출하셔도 네, 제가 좀 늦게 제공해 드리는 걸로 속도를 조절해서 지금은 딱 뭐 한 주에 내고 그 다음 주에 받고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있죠. 네, 그러나 이제 7, 8월 달부터는 해당 주에 내고 그 다음 주에 답안지를 받고 또 해당 주에 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속전속결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첨삭은 앞으로는 네, 미루지 못한다. 그래서 맥시멈 최대한 미룰 수 있는 기간은 네, 일주일 정도입니다. 참고를 미리 하십시오, 선생님들. 그리고 네, 부득이한 경우 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아요, 올해. 그러한 경우엔 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배려를 해드릴 거니까 그 점은 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첨삭 신청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수업 자료는 매주 제공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자료는 아예 내보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 문제 범위에 해당되는 장학 자료의 경우에는 5, 6월 달에 이미 네, 누리과정 반에서
수업 자료물로 내보내 드렸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자료물로 오픈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료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논제와 관련해서 제가 또 별도로 정리해서, 짧게 정리해서 자료물을 내보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2022 적중 예상 장학 자료는 사실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논술의 논제로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중요한 건 유치원교육과정 A, B형으로 나올 확률은 제법 높지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경우에는 장학 자료를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면 신체운동 건강 영역 뒷부분을 보면 장학 자료와 법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드리니까요. 우리 유아 선생님들, 유아 특수 선생님들 정규 과정에서는 가급적 장학 자료 관련된 거를 함께 쓰시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시문이 조금 신선해지기 때문에 이 신선한 제시문을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목적을 가지고 교직 논술 만점을 위해 체계적으로 강의를 준비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맨 위에 상단에 있죠. 2시간 강의를 열심히 수강하시고 내보내드리는 숙제를 30분에서 정상적인 시간 1시간 정도까지 숙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7, 8월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만점 논술이 가능할지 공부법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메모를 좀 해 놓으시거나 캡처를 해서 공부 계획서 짤 때, 또 공부 그 방법을 정할 때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논술의 형식의 경우에는 기본 단계, 심화 단계, 심화 단계 2까지 총정리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강의 중에 계속해서 지도를 해드리니까 강의를 열심히 따라오시면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의 내용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출제 범위가 유아교육 개론 파트죠. 특히 교사론, 부모 이러한 파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2019 해설서, 총론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신의사 예자가 아닌 해설서 앞부분 총론 있죠. 총론 부분은 우리 임용시험에서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 한번 근래에 나온 적이 있지요. 그래서 2019 해설서 총론 부분도 우리가 문제를 또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강조점을 제가 두는 7, 8월의 강조점은 바로 이 장학자료 부분입니다. 자, 요 3가지 논술의 내용 총정리도 역시 수업 중에 안내해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시해 드리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은 이 논술의 내용은요, 실전 쓰기 연습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가지 차원 중에 실전 쓰기가 제일 중요하죠. 실전 쓰기는 약속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숙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번에 첨삭을 꼭 신청하셔야 돼요. 9월 달에 저는 이제 시험 직전에 첨삭을 한번 받고 싶어요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제가 도움을 더 많이 드리기가 어려워요. 7, 8월에 지금 첨삭을 받아서 아주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그래도 최고점이 나올 수 있게, 교직 논술의 경우는 여러분들 강의 듣기, 강의를 완벽하게 듣고 강의 내용을 완벽하게 외워도 쓰기가 되지 않으면, 내가 쓸 수가 없으면 점수로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실전 쓰기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첨삭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60분 동안 실제 시험장과 동일한 쓰기 전략을 완성을 해야 되죠. 이제 8월까지. 그래서 이 3가지 내용을 우리 선생님들이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2가지 논술의 형식이나 논술의 내용은 아주 재밌게 공부하실 것 같아요, 저하고. 그런데 이 실전 쓰기를 통한 첨삭받기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실전 쓰기는 여러분 반드시 좀 두렵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배 아픈 거 좀 참고, 힘든 거 좀 참고,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 60분 동안 쓰는 실전 연습을 저하고 꼭 하시고요. 그리고 완성되는 시간이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의 답안지를 2-3시간 동안 쓰면 돼요. 이 하나의 답안지를 3시간 이내에 쓰는 건 논술을 안 배운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쓰는 거는. 그래서 60분 동안 써서 못 내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목표는 60분 동안 써서 시험장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나 연습 때는 개인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훈련 차이죠. 연습량의 차이인데요. 연습량이 적을수록 초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연습량이 이제 많아지면 점차 시간이 단축되는 걸 이제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60분에서부터 3시간까지죠. 180분 동안 하나의 답안을 완성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첨삭을 꼭 신청하십시오. 교육과정의 경우엔 내가 날밤 좀 새면 지식이 증가해요. 그런데 교직 논술의 경우엔 불가능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쓰고 첨삭받고 나의 문장력, 논리적 사고력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당부드렸습니다. 자, 교직 논술을 다른 80점짜리보다 제가 이렇게 열강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임용시험은 지금 과도기에 있어요. 제도가 바뀌는 과도기에 있고 작년도에 이미 교직 논술이 예전처럼 쓰면 점수를 줬던 때가 아니구나를 깨달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다 똑같이 논술 형식을 조금 덜하기 때문에 다 같이 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점수로 차이가 나면 다 같이 덜하지가 못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가급적 교직 논술 이렇게 열강을 해드리는 것처럼 잘 따라오셔가지고 그 희열을 좀 맛보세요. 시험장 가셔서 무엇보다 점수가 나왔을 때 어떤 나의 합격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줬었구나 라는 좀 희열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특히 우리 내년도 2022학년도에 시험을 대비하지 않는 학부생들의 경우 또 직장인 분들의 경우 우리 가족들의 특성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엔 특히나 교직 논술을 지금 꼭 따라잡아 놓으세요. 특히 지금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80점짜리 아이고 재밌는 과목이죠. 2과목이 있어요. 우리 전공이잖아요. 뭐 이 정도쯤이야. 그쵸? 네. 유아교육 개론은 우리의 전공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아교육 개론 내용 때문에 떨어질 확률은 낮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봐야 되는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막 많은 내용을 보는 건 아니에요. 과목이 많을 뿐이죠. 전체 15개 과목을 수박 겉핥기식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수박 겉핥기가 아니냐면 수박 겉핥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건 수박 겉핥기는 말 그대로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는 관점인데 우리 시험 문제는 임용에서 강조하는 중요점은 또 지역적으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학부 때 공부한 내용 가지고 유아교육 개론을 만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네, 학부 때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학습을 했다면 임용에서는 그 중에서 중요한 걸 집중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 8월 유아교육 개론반은 바로 이제 드디어 선생님들이 글쓰기를 하실 수 있는 네, 서술 문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7, 8월 서술 문풀 진행 좀 같이 화면으로 볼게요. 서술형 문제 풀기로 이제 고득점을 좀 정복하러 가자. 이때 교재는요, 여러분들, 우리 5, 6월 달에 사용했던 합격 기출만 준비하세요. 네, 합격 기출 없는 분들은 방문각에서 나온 제 합격 기출 책을 준비하시고요. 2019학년도까지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 2019 출시부터 2021 기출 문제와 정답은 네, 또 7, 8월에 교재 구입한 분들께는 별도로 또 내보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각 2019학년도 기출문제까지 있는 걸로 구입하시면 되고 이후의 문제들 최근 기출문제는 별도의 문제와 답안으로 내보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7, 8월 달에는 이 합격 기출과 관련해서 개인 이메일을 보낼 생각이에요. 이제 또 개인 메일 자료로는 뭐가 나가냐면 선생님들이 합격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절판된 책인데요. 기출문제
집이 있어요. 기출문제 해설집을 매주 진도에 따라 개인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량 확인하셔가지고 프린트 하실 분들 또 그냥 화면으로 보실 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997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의 해설과 정답 자료는 개별적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5, 6월 달에는 우리가 합격 기출로 단답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강의 중에 수험서로 단답을 만들어 드렸는데 7, 8월은 이제 서술형을 써야 될 때는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집을 읽으면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참고로 미리 말하면 우리 유특 선생님들은 해당 교재를 잘 활용하시면 일반 유아 합격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반 유아 점수 나오는 데 있지요. 그래서 그 과거에 유특 선배님들이 일반 유아 강의를 안 듣고 해당 저서 기출문제 집만 공부하신 분들도 그 일반 유아 문제를 다 맞췄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조금 전설이 있는 교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절판돼서 나오지 않고 이제 내년도에 개정판이 나올 텐데 올해에는 개정되기 전에 모든 자료를 일단 선생님들께 개인 메일로 내보내 드릴게요. 그래서 합격 기출 교재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료물에서처럼 교재 파일 나가고요. 그리고 기타 수업 자료로 나갑니다. 자, 강의 날짜, 기타는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게 바로 하단에 있어요. 7, 8월 유아교육 개론반 선물이 있는데요. 서술형 답쓰기 난이도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 서술형 정답 6개 무료 첨삭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반에서 6개, 누리과정반에서 6개, 그래서 총 12개의 서술형을 첨삭받게 되시는데요. 아무 문제의 정답만 첨삭하는 게 아니고 아주 어려운 문제의 답을 제가 첨삭해 드리기 때문에 요 6번 정도 첨삭을 받으시면 서술형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서술형의 특성에 맞추어서 제가 또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서술형의 경우에는 개념을 물어본다거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선생님들께 기출문제 중에 어려운 것들, 선배님들이 많이 틀렸던 것들 위주로 제가 모아서 내보내드리면 자, 서술형 답안지 내세요. 무료잖아요. 무조건 꼭 참여하셔가지고 서술형이 별게 아닌 것 같아요. 답 쓸 때는. 그러나 채점 때는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무료 첨삭 6번을 꼭 받으세요. 여러분들 강의 중에 미리 안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유아교육 개론반은 서술형 이론 완성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스트레스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5, 6월 달에는 단답형 이론 완성을 했는데요. 7, 8월에는 서술형 문제 완성이 아니에요. 이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됐나를 점검하는 거지 얼마나 틀렸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서술형 단답형 문제를 틀리면 임용시험에서 떨어진 것처럼 해석하면 그렇죠.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논리적 오류. 틀린 개념이에요.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시험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5, 6월 과정에서도 계속 당부드렸는데 7, 8월에도 서술형을 쓸 때는 조금 더 어렵잖아요. 그렇더라도 내가 이 이론을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내가 이것도 틀렸네.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본 강의의 목표를 못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부담스러움을 내려놓고 숙제 내보내드리는 거, 또 이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고득점을 좀 만들어 봅시다. 자, 합격 전략에서 보시면 매주 진도와 관련한 중액 이론, 또 기출문제, 교육 법규, 그다음에 유치원 평가 문제 그리고 정답을 내보내 드리고 있지요 이미.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별 진도는 오늘은 선생님들 개강주여서 제1장 유아교육의 기초 서술형 단답형 문제를 함께 만나고요. 다음 주부터 선생님들 진도에 따라서 미리 예습은 문제를 미리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5, 6월 달에 제가 한 가지 약속 드렸죠. 합격 기출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올해 수험서로 만드는 대신에 강의를 거기다 좀 더 투자하는 대신 단답형을 7, 8월에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7, 8월에는 서술형뿐만 아니라 유아리가 만든 단답형까지 두 가지를 함께
만들어서 강의 전에 수업 자료를 늘 올려드리잖아요. 네, 수업 자료 올려놓으면 다운받아서 미리 문제를 꼭 푸시기 바랍니다. 미리 문제를 꼭 푸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효과적인 공부를 위해서 정답을요, 사실 그 다음 주에 내보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비효과적이죠. 네, 그래서 시간이 있는 분들은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공부를 좀 정리하면 좋지만 또 시간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속전속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답을 함께 수업 자료 올려드릴 텐데 주의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답 보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네, 특히 서술형 정답 한번 훑어보고 내가 써야지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술형 쓰는 방법은요, 단답형은 가로넣기니까요, 생각나면 쓰고 생각 안 나면 패스하면 돼요. 근데 서술형은 문장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주의점이에요. 이론서 찾지 않아요. 네, 또 답 보지 않아요. 그러면 본인의 글쓰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식을 서술형의 개념 쓰세요 했는데 개념을 써도 어떤 사람은 1점 만점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0.5점으로 깎아버려요. 네, 그게 바로 글쓰기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잡아드릴 거니까 선생님들이 채점을 할 때도 얘는 꼭 들어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우리는 단답에서는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공부의 완성도가 똑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답형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서술형에서는 점수 차이를 제법 낼 수가 있어요. 노력을 하며. 그래서 제가 7, 8월에 서술형 이론 완성을 넣으면서 고득점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드린 겁니다. 단답 가지고만은 고득점은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서술형 가지고는 고득점을 탈환할 수가 있어요. 그 전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이 미리 예습은 주차별로 올라온 수업 자료 중에 단답형 서술형 문제만 푼다. 네, 정답 채점은 그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채점은. 그리고 강의 듣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면 되지요. 자, 교재가 합격 기출 교재 5, 6월 달에 사용한 것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작한 서술형 문제와 정답으로 공부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5, 6월에 우리 합격 보충 자료 나갔잖아요. 챕터별로. 그 합격 보충도 넣은 단답형을 내보내 드릴 거니까 합격 보충 공부도 얼마나 됐나 점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아교육 사상사부터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까지 단답형 더하기 서술형을 함께 만나게 되십니다. 신나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많이 틀려도 괜찮아요. 이론 공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우리 열심히 같이 공부해요. 지금은 시험장이 아닙니다. 배워나가시면 되죠. 자, 이렇게 강의 일정을 말씀드렸어요. 자, 강의 일정에 따라 열심히 공부를 하는 방법은 5가지예요. 캡처를 하시거나 기록을 좀 하세요. 일단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5가지. 유아교육 개론에서는 이론을 완성하셔야 돼요. 이론 완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문제풀이 들어간다고 이론서를 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설마, 그쵸? 임용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한 분들은 있어요. 머리 안에 이론이 다 있는 분들은 가능한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15개 과목을, 개론만 15개고요. 누리과제 하면 우리 대략 30개 과목이에요. 통합하면. 그게 어떻게 다 머릿속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더라도 망각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놓쳐버려요. 그러면 시험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론 완성은 언제까지? 그렇죠. 제가 1월에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들이 만점 이론서 보는 거는 10월 말까지는 무조건 진행을 해도 좋다. 11월 한 주나 2주는 이때부터는 핵심만 좀 정리하는 걸로 하더라도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론 완성에서 질문을 좀 많이 주시는데요. 최근에 너무 무리하게 욕심내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합격 족보, 합격 비계는 이제는 보시기가 수월할 거예요. 시간이 아마 한 2시간이면 진도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과연 내가 만점 이론을 얼마나 봐야 되느냐. 유아교육 개론의 경우엔 사실 많이 회독을 하셨으면 별로 부담이 없는 3개의 교과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처음 지금 공부를 하고 회독수가 좀 적어야 하는 분들은 만점 이론의 빨간 부분과 합격 족보, 합격 비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회독수가 좀 있는데요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만점 이론은 개론만큼은 계속 그대로 가져가도 됩니다. 유특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유특의 경우에는 빨간색 네모 상자
네, 유특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빨간색 네모 상자와 합격 비계, 합격 족보를 저는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점 이론 전체보다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완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별표 100개라서 제가 정말 5, 6월 달 지금 특히 우리 누리과정반 보강을 막 3일이나 더 늘려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합격 기출 문제를 대충 보면 되거든요. 사실 강의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그런데 선생님들은 걔들을 뭐 파먹듯이 파먹어야 돼요. 기출 문제를. 네, 기출 문제를 분해하고 파먹고 해서 다 속속속속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강의를 하면 선생님들이 강의 중에 제가 설명한 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를 안 보셔서 이번 해에는 선생님들 임용시험 제도가 혹시라도 바뀐다면 내년에는 더 공부하기가 힘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좀 무조건 붙으라고 합격 기출 수험서를 5, 6월에 같이 만들었어요. 네, 그 책을 무한 반복 읽기를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서술형에서 진행하는 기출문제는 이제 추가로 이해하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 완성도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문제풀이 완성은요. 문풀에 올인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문제풀이 관련한 숙제는 1시간 정도밖에 제가 안 드릴 겁니다. 그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술형 문풀반 숙제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전략을 이제 연습하실 거예요. 저하고 같이. 그래서 시험장에서 중요한 건 지식을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죠.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내오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의고사 때 하면 이미 실패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문제 푸는 역량을 미처 확인 못했기 때문에 나의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의고사 때 대처를 하게 되면 이미 시험장에서는 밀리게 돼요. 그래서 특히나 다수생들 재수 이상의 선생님들과 경쟁을 하는 초수생들 또 3수 이상의 선생님들과 경쟁을 하는 재수생들은 다른 거는 어쩌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를 대하고 푸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서술형 문제풀이반 숙제를 내보내 드릴 거니까 문풀 완성은 숙제 열심히 하시는 걸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또 한 가지가 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완성은 어떤 단어를 외워야 되는지 아마 우리 반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미 다 알려드렸죠. 그래서 모든 강의 1월부터 6월까지 모든 강의에서 계속 빨간펜 동그라미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그냥 한 번 하고 저는 패스하면 되는데 강의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왜 그러죠? 그렇죠. 빨간펜 동그라미 하면서 눈에 찍으면서 사진 찍듯이 암기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교수법을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 암기를 강조하는 과목에서는 저도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암기 교수법을 좀 사용했어요. 그래서 교수 입장에서는 한 번 동그라미 하고 그거 베껴서 계속 암기하세요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모든 교재에 있는 걸 계속 동그라미 해드려서 선생님들은 이미 찰칵 그 순간에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막 속도를 좀 내서 암기에 좀 몰입을 하면 금방 암기하실 거예요. 이때는 일반적으로 중행 용어 위주로 암기를 하시고요. 개념이 개중에 출제된 문제의 경우에는 관련한 개념들을 암기하는 걸 추천드리고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무한 반복 암기가 제일 좋아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무한 반복하기. 네. 자, 그 다음에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 법과 제5주기 유치원 평가, 특히 신체운동 건강 영역을 대비했을 때는 이 법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019 해설서에서 법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법, 그 다음에 제5주기 유치원 평가도 이제는 어느 정도 도입해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강의 중에 안내해 드린 거 암기하세요라는 건 절대 암기하시고 이거는 두 과목은 포기하기보다는 하루 뭐 20분, 10분 쪼개서 무한 반복 읽기를 추천할게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내가 봤던 거에서 기억이 나서 쓸 수 있는 거고 내 운이 없으면 못 쓸 수도 있는 거다. 이런 과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한 반복하는 경우에 중요 위주로 무한 반복을 한다면 쓰실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네, 이렇게 5가지로 유아교육 개론을 7, 8월 달 동안 잘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는 게 마지막 과목이 바로 누리과정반이에요. 그러니까 교직 논술의 경우에는 조금 두려움과 불안감을 참고 끈기 있게 성실하게 몇 달을
앞으로 넉 달만 좀 따라오시면 본인의 역량에서는 최고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유아교육 개론의 경우에는 분량이 많지 않고요. 또 문제의 난이도도 낮은 편이고 응용을 많이 하지 않아서 틀리는 분들이 사실상 많지 않아요. 유아교육 개론은.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에서는 틀리는 이유가 처음 나온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 아니고요. 안 냈던 이론들을 내는 경우, 구석에 있던 것들을 가져오는 경우, 즉 출제위원들이 80점이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떨어지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에 문제들이 종종 있죠. 그러한 경우에 유아교육 개론에서 몇 개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유아교육 개론은 다 맞으셔야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합격의 당락은 사실상 누리과정이 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분석을 좀 해보면. 그래서 올해에는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문제 경향으로 본다면 누리과정은 일단 시험 범위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응용 문제죠. 많은 응용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으로 도입이 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2002호와 좀 달라진 게 2002호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은 내용, 세부 내용, 그 다음에 지도 내용, 지도 방안 다 있었어요. 해설서에. 그래서 해설서 내용들이 제법 비중을 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2019가 도입이 되면서 해설서가 많이 내용이 간략화됐어요. 그러면서 강론 내용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우리는 좀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해설서를 조금 어느 정도 내줬던, 그래서 그 고시문만 좀 어느 정도 단수 남기하면 내가 몇 점을 더 받을 수 있었던 행운이 앞으로 강론으로 전환이 되면 조금 어렵겠구나라고 예상이 가능하고, 지금 도입된 이후에 기출문제를 보면 누구나 지금 깨닫고 있지요. 해설서에서 많이 출제하지 않는구나. 고시문은 단수 남기가 꼭 필요하구나.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 부담감을 주는 우리 누리과정은 7, 8월에 역시 서술 문제풀이반이에요. 이 반도 가장 중요한 건 서술형 문제풀기로 고득점을 좀 만들어 보자 우리가. 그러니까 단답 가지고는 고득점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사실 단답은 다 어느 정도 공부하면 맞출 수가 있는데 서술형에서는 점수 차이가 제법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특히 누리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서술형이 쓰기가 조금 제법 까다로운 뭐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에서의 과학교육이라던가 또 측정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잘 버무려서 출제를 해요. 우리 임용생들이 답 쓸 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수과학 영역하고 버무려서 서술형을 낸다거나, 또 그냥 다이렉트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번 꽈서 은유를 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지? 라고 한번 짚어보면서 응용을 해가지고 답을 써야 되는 서술형으로 어느 정도 내가 뚜렷한 내 쓰기가 가능하다면 의외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누리과정반 서술 문풀은 전체적으로 고득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술형을 좀 잡아보자, 이러한 반입니다. 자, 교재는 합격 기출 교재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우리 5, 6월 달에 그 수험서로 합격 기출 교재 만들었잖아요. 별도로 구입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거 별도로 보고 7, 8월 합격 기출 책 별도로 사지 마시고 그냥 5, 6월에 본 수험서에서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별도로 구입하는 거는 지양하세요. 단권화가 제일 좋습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보시기 위해서. 자, 수강 신청 방법 특별한 선물 중에서 제가 짚어드리는 거는 누리과정반 6번의 무료 첨삭을 꼭 참석하시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무료가 안 중요해서가 아니고 너무 중요해서 무료예요. 한 번이라도 받으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뭔가를 해드릴 때는 광고성이나 안 중요하거나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데 안 받으실까봐, 못 받으셔서 낭패를 좀 당하실까봐 시험장 가서 점수가 좀 더 잘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료 첨삭을 넣었으니까요. 역시 안내 방법에 따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7, 8월의 누리과정반은요. 목표가 서술형 이론 완성입니다. 진도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해설서 서술형,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 이렇게 3주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망각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액 과목을 좀 뒤로 뺐어요. 뒤로 빼서 5주 동안 네, 신의사, 예자 이렇게 5개 영역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2022학년도에 지금 2022년에 제작한 네, 학년도 대비로 제작한 서술형 문제와 정답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우리가 5, 6월에 합격 보충 자료 많이 받으셨잖아요.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합격 보충을 포함한 단답형을 또 이제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답형과 서술형을 함께 만나서 우리 꽁냥꽁냥 재미있게 공부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죠?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의 진도 네,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각 주별로 하셔야 되는 예습은요. 네, 똑같습니다. 문제 다운받으셔서 네, 문제 푸시고 이때 중요한 거 문제 풀 때 절대로 책 찾거나 답을 보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푸세요. 대신 시간을 제한하세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면 쓰는 거고 안 나면 안 쓰는 거예요. 시간을 오래 쓰는 것 자체가 공부법으로는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답 서술형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 서술형이라고 해서 막 응용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님들의 진짜 개념이나 특성을 잘 이해하는지를 핵심만 질문하는 서술형으로 내보낼 거라서 응용 문제 아니니까요. 역시 알면 쓰고 모르면 패스해서 문제 푸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주 예습은 그 정도만. 그래서 강의 들으시기 전에 문제 푸시는 거 정도 그리고 본 강의 열심히 수강하시고 숙제 네, 서술형 숙제 내보내드리면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교육 개론과 누리과정 7, 8월 서술형 문풀은요. 예습 시간 길지 않고요. 그리고 복습 시간 길지 않고요. 그리고 숙제 시간 길지 않아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1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시간 배분해서 내보내 드릴 테니까요. 그 시간만 투자해서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또 이론 공부하셔야 되겠죠? 네, 이론 공부. 자, 이렇게 진행되는 누리과정반은 선생님들이 6가지를 완성하셔야 합니다. 정리가 아주 일목요연하죠? 이론 완성입니다. 자, 이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만점 이론서는 출판된 해부터 네, 절판돼서 올해 나간 해까지 전년도까지 이미 절판이 됐어요. 절판이 되고 전년도까지 분석을 해봤더니 5년간 분석을 해봤더니 맞아요. 93%에서 98%까지 적중률이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선생님들은 이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올해는 심지어 파일로 막 내보내드렸어요. 파일로 내보내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강의 중에 강독을 넣어가지고 그 힘든 거를 다 빨간색 네모 쳐드리고 필요한 설명 있으면 설명해드렸거든요. 이미 정말 좋은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선택합시다. 네, 합격, 비계, 합격 족보는 선생님들이 서브노트 만들지 말라고 제가 만든 거죠. 네, 선생님들 서브노트 만드는데 시간 너무 많이 쓰는데 사실상 그거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합격 족보의 경우에는 선생님들 서브 자료 만드시지 말라고 제가 서브 자료를 만든 거고 합격 비계는 만점 이론을 보기는 조금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이론 공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간 단계 정도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합격 족보, 합격 비계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리과정반. 그런데 만점 이론은 이제 네모 상자 위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유아 특수 선생님들은 더 그렇고요. 우리 전공 유아 선생님들은 전체를 다 보신 분들이더라도 파란색, 빨간색 네모가 있잖아요. 그 양도 제법 많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파란, 빨간 네모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단 지금 이 시점에 저는요 7번에서 8번을 다 봤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과거 공부할 때 내가 회독이 많으면 시험장 가면 다 이해가 되고 암기까지 돼야 하는 분들은 더 읽으셔도 돼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전체를 다 읽으셔도 돼요. 지금 저는 7, 8번째를 읽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읽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주시는데 그거는 먼저 본인의 인지 능력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죠, 일종의. 그래서 학습 방법에서 본인한테 맞는지, 즉 제가 10번 정도 읽으면 웬만큼 다 이해되고 암기 다 돼요 하는 분들은 3번 더, 4번 더 쭉 읽어나가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고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정독해도 여러 번 봐야 되고 암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네모 상자 위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80점 만점도 중요하지만
합격을 해야죠. 중요한 거는 커트라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결정하세요.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고민해 보시면서 좀 어려워요 하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기출 완성은 개론하고 상동 동일합니다. 합격 기출 수험서 누리과정반 때문에 이제 오늘도 보강하고 이번 주 개강날도 보강을 해요. 제가 이렇게 누리과정반 보강한 적이 없어요. 이 합격 기출 수험서를 만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선생님들은 이 이제 수험서 가지고 제가 만들어드린 무기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하실 역할은 무한 반복하시면 돼요. 네, 그럼 암기가 되고, 그리고 웬만한 기출 문제를 예상 문제죠. 우리가 이제 시험장 가서 만나는 문제를 보면 비슷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합격 기출 수험서를 무한 반복 읽는 거. 그 다음에 문제풀이 완성은 서술형 문풀반 숙제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안내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은 두 가지로 제가 나눠놨어요. 이론 암기를 완성을 해야 합니다. 이제 들어가야 되죠. 이때는 중행 용어와 개념 위주로 1월 달부터 6월까지 짚어드린 모든 용어 합격 기출에도 있어요. 그죠? 빨간 펜 계속 해드렸고 1월 달 만점 이론부터 합격 필기, 합격 족보 문제에는 심지어 기출까지도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무조건 암기를 좀 하시고, 자, 고시문 암기. 이거는요, 별도로 제가 뺀 이유는 100%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앞에 있는 이론은 내가 외울 수 있지만 외우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고시문은 누구나 100% 암기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매일이에요. 매일 고시문 전체를 한 번은 반드시 반복 암기를 이제 해야 한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저는 너무 바빠서 우리 직장인분들 또 주부분들 또 직장 주부님 다 하시는 분들 또 학부생들 너무 바빠요. 사실 고시문 암기 지금 안 되어 계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 안 해도 돼요. 고시문이 너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0% 외워야 된다는 건 꼭 기억하세요. 100% 외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오히려 7월 달 동안 고시문만 열심히 암기하고 다른 이론은 읽기 공부 그냥 다른 공부를 하고 7월에 고시문 암기를 완성한 다음에 이제 8월부터 다른 과목들 암기 들어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고시문을 좀 먼저 정복하세요. 이제 좀 미루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장학자료 읽기가 있죠. 장학자료는 제가 5, 6월 달에 다 내보내 드렸잖아요. 그 5, 6월 장학자료를 이제 무한 반복 속독이에요. 많이 반복 속독이고요. 우리 유아특수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장학자료 중에 제가 강의 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체크해드린 것만, 네, 전체 보지 마시고요. 체크해드린 것만, 그 정도로도 시간이 사실 없지요. 그래서 유튜브 준비하는 분들, 또 바쁘신 우리 유아 선생님들, 학부생, 주부님들, 직장인들은 체크한 거라도 무한 반복하세요. 자, 이렇게 누리과정까지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과정이 정규 7, 8월 강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올해 처음으로 제가 단기 특강을 도입했어요. 사실은 4년 전에 논술만 할 때는 단기 특강을 종종 했죠. 그 당시에는 유초 중등 선생님들 논술을 지도하면서 거의 그 한 달 과정에 만나는 분들이 6, 700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직강으로 만나서 참석해야 되는 분들, 그래서 필요할 때 단기 특강을 했는데 전공 유아를 하면서는 일정이 나오질 않아서 안 했었는데요. 이번부터는 단기 특강을 넣는 이유가 올해 선생님들은 꼭 붙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 유리하고요. 그래야 내년에 바뀌는 제도에서 힘들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2022학년도를 합격을 목표로 하는 선생님들은 무조건 붙이자는 전략으로 단기 특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아의 경우에 유아 교직논술 단기 특강 쓰기 콕콕 쓰기의 핵심을 뒀어요. 쓰는 거. 그래서 집콕 합격은 직강은 열지 않고 인강만 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쓰기 콕콕이고요. 목적이나 내용 이러한 것들은 선생님들이 읊어보시면 되고요. 안타깝게도 그 수강료를 가장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좀 해놓긴 했지만 첨삭을 넣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첨삭은 그냥 한 번 전체 무료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첨삭 횟수가 있어서 선생님들 첨삭료 내고 첨삭 받고 싶으실 것 같은데 죄송스럽지만 이 일정도
겨우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첨삭은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원 무료로 한 번을 진행을 한다는 거. 그래서 정규과정 듣는 분들은 반드시 참여하셔서 중요한 거 첨삭 이때 안 내시면 안 돼요. 나는 정규에서 하니까 안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첨삭은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다 그랬어요. 자, 교직 논술 6주 과정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고요. 강의는요, 네, 매주 토요일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 업로드 되면 전체 또 안내 문자 드릴게요. 자, 두 번째가 바로 두 번째가 유아교육 개론이에요. 유아교육 개론은 키워드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목적이 알짜배기 단기 완성이에요. 이게 전 영역이 아니고 다 출제가 되는 발달, 놀이, 교사학습 방법, 연구평가, 교사론, 교육론을 완전 정복하자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부모교육론까지. 그래서 이 챕터들만 정복을 해도 유아교육 개론에서는 좀 든든하죠. 다른 챕터들은 좀 가볍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6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누리과정도 역시 핵심이 키워드예요. 누리과정도 알짜배기 단기 완성인데, 누리는요, 첫 주에 이제 해설서와 놀이자료 한번 다루고요. 나머지, 5주 동안 신의사 예자에서 가장 중요한, 알짜배기로만 다룹니다. 그래서 유아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다 다루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 단기에서는 기출 가지고는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색다른 거 가지고 진행을 할 거라서. 그래서 우리 정규과정 선생님들 특별히 할인 혜택을 지금 못 드린 이유가 워낙 수강료를 저렴하게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할인이나 이런 거 적용보다는 우리 정규과정 선생님들도 누구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그냥 최저가로 공부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제 전략이에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최대한 수익이 안 나더라도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좀 덜 먹더라도 올해 공부하시는 분들은 돈 때문에 강의를 못 들었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코로나19 중에도 내가 듣고 싶은 강의 열심히 들어서 합격을 했다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할인 선물이 없다는 거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이제 올해 유특 선생님들을 위한 단기 특강이 별도로 열립니다. 여기서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건 기출문제 다룹니다. 기출문제, 기출정복 1, 2주밖에 없는데 유특의 경우엔 전체 6주 동안 기출 다루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만 제대로 섭렵을 해도 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핵심이 쓰기예요. 논술 형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니고 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쓰기에 참여하시면 되고, 참고로 유특 선생님들이 유아의 교직 논술은 들으셔도 돼요. 단기 특강을. 네, 그러면 첨삭 한 번 더 받고 좋죠. 그러나 유아 선생님들이 이 유특 교직 논술은 들으시면 안 돼요. 논제가 완전 다릅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특을 위한 유아교육 개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출제 이론 핵심 1, 2, 3, 4, 5, 6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유아교육 사상사, 유아교육의 기초부터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까지 전체 15개 챕터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출제된 이론만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 네, 맞아요. 기출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유특으로요. 유아 특수에서 출제된 일반 유아 기출문제를 다루어서 이론하고 접목시켜서 기출풀이를 못 해보셨기 때문에 기출 가지고 이해하는 공부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주가 짧은 것 같지만 사실상 상당히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 별도로 내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기 특강용으로 책을 만든 게 아니고 자료물을 내보내드리니까요. 수업 자료 프린트해서 미리미리 참여하시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리과정은요. 네, 누리과정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진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골고루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특수도 이 전체 6주 동안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역시 기출문제 다룹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아특수 누리과정 핵심 코코, 그 다음에 유아특수의 유아교육개론 핵심 코코, 역시 일반 유아 선생님들은 듣지 않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유아특수에서 나오는 일반 유아 문제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일반 유아 선생님들은 듣지 마시고요. 유특 선생님들, 유아 특수 선생님들은
일반 유아의 개론하고 누리는 당연히 들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중복되는 과목들이죠. 자, 이렇게 핵심 콕콕 강의에 대해서 집콕 합격이라고 타이틀을 걸고 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강의가 여러 가지가 개설이 되면 이라는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세 가지로 좀 나눠놨어요. 잘 들으세요. 자, 전 과목을 매주 정주행하자, 드라마 보듯이. 네, 강추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나 공부 아직 많이 못했어요.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분들. 네, 효과적으로 강의를 듣는 날짜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정규 강의 수강 며칠 전이에요. 전날이 아니고 며칠 전에 강의를 들어서 핵심 파악을 먼저 하면 정규 강의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정규 강의를 듣고 나서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정규 강의는 제 일반 유아 강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 일반 유아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핵심을 좀 정리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강의에 들어오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매주 순서대로 쭉 정주행하시란 얘기예요. 업로드하면. 근데 두 번째로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골라 듣기를 또 강추합니다. 이분들은 누구냐면 정규 강의 일정에 따라서 매일 지금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분들. 이분들은 강의 진도대로 안 따라오셔도 돼요. 즉 정규 강의 진도 7, 8월 문제풀이잖아요. 이 진도에 맞추어서 미리 단기 특강 강의를 들으시고 미리 듣고 그리고 서술형 문제반에 참여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방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정규 강의와 단기 특강이 있기 때문에 공부의 완성도에 따라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두 강의 수강의 공통점으로 중요한 거는요. 1번 대상이든 2번 대상이든 우리 선생님들은 정규 강의 듣고 그날 듣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같은 강의를 조금 기한을 두고 이렇게 얘기 드리면 돼요. 선생님들 그 교수학습 방법 중에 한 가지죠. 오늘 공부를 했어요. 오늘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적어도 3일 이내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망각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공부 전략인데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는 친구들은 바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들은 이 복습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점 이론 합격 족보, 합격 비계를 반복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이미 1월 달부터 강의 들었는데 무한 반복하죠. 그러니까 우리 반 선생님들은 공부를 제법 잘하시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주행을 하시든 골라서 들으시든 공통점으로 중요한 건 정규 강의와 연달아 듣지 말자. 조금 시간적인 거리를 두자. 그래서 2, 3일에 있다가 듣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2, 3일 지나서 듣고 해서 뭘 높이냐면 암기력을 높이세요. 암기력을. 그래서 암기력이 높아져요. 강의 듣는 내용을 계속 반복한다는 건 내 머릿속을 암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강 날짜를 좀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든 상관없이 3번은 꼭 지키셔야 돼요. 교직 논술 답안지를 제출하고 무료 첨삭을 제발 좀 꼭 받으셔야 해요. 이제 더 미루시면 안 되는 게요. 20점 고득점을 위해서는 지금 내 현재 글쓰기 완성도를 미리 점검해야 돼요. 자꾸 아름다운 꿈을 그리면 안 돼요. 그 선배들이 이 점수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선배들이 했던 과거 경험에 내 인생을 걸면 안 되잖아요. 그거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특히나 작년도에 줄답안지가 바뀌면서 채점은 사실상 많이 이상해졌어요. 네, 선생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체감하는 건 내 점수가 좀 낮아졌다 이거밖에 체감이 안 들지만 정말 다양한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교직 논술을 안내를 하는 거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현재 글쓰기 수준의 완성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18점, 2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계획을 짜야 합니다. 시험 임용제도가 바뀌는 과도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과도기답게 안전하게 준비를 하자고요. 네, 과도기답게 안전하게. 자, 여기까지가 집콕, 전과목, 단기 특강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7월달, 8월달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지금까지 공부 완성도가 많지 않아도 돼요. 코로나19 상황이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장기화가 돼가지고요. 누구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용시험 제도가 바뀌는 과도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지
또 내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리 예측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내가 이랬으니까 이럴 거야. 작년도 누가 이랬대 이럴 거야. 그거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네, 문제가 바뀌고 출제가 바뀌면 확 달라지잖아요. 채점이 바뀌면 작년도 기준이 확 무너지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이 불가능한 해예요. 그래서 시험 제도가 바뀌는 과도기에는 문제가 완전히 쉬워질 수도 있고 또 채점이 까다로워지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마리 토끼를 우리가 한 번에 잡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지금까지 못한 거를 채워나가면 돼요. 제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집콕 단기특강 공부법까지 완성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공부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자? 이거 제가 사진 찍었어요. 제 연구실 앞에 있는 공원을 운동하면서 여름 장미가 너무 예뻐서 선생님들께 전해드려야지 그러고 찍었거든요. 꽃길로 함께 걷자. 네, 공립유치원 꽃길로 가요. 우리 같이. 사립유치원보다는 그래도 꽃길이에요. 네, 그 안으로 가면 더 또 힘든 험난한 길들이 생기지만 이렇게 아직 들어가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립과 공립을 봤을 때 공립 유치원이 들어가기 전에는 더 꽃길이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립 유치원 꽃길로 함께 가요. 자, 여기까지가 최선을 다해서 7, 8월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나머지 강의 일정표는 선생님들이 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네, 진도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단기 특강 유아 특수 선생님들 제발 꼭꼭꼭 들으세요. 네, 제가 강의 꼭꼭꼭 들으세요 잘 안 하는데 단기 특강 만들어 놓고 꼭꼭꼭 들으세요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7, 8월 특히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네, 유아리가 더 힘내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격 OT 마무리는 다 함께 유치원에 갑니다. 노래 부르도록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은 비가 오네요. 쭉쭉쭉쭉 2절 먼저 부르고요. 그래도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쨍쨍쨍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먼저 부르고 1절 노래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열심히 해서 우리 다 함께 합격하도록 해요. 자, 2차 준비죠, 여러분들. 네, 강의 들으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 처음 지금 보시는 분들은 2차 준비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고 아이들 바라보시면서 실습 때 아이들 보시죠. 그래서 아이들 한 26명 앉혀 놓으세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앉은 아이들하고 아이 컨택 하시고 그 다음 줄 아이 컨택 하시고 또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들하고는 눈높이를 바꾸어서 아이 컨택 하시고 이때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립유치원 교사 표정입니다. 자, 준비. 네, 손허리 하셔도 돼요. 쭉쭉 지금의 날씨 그리고 우리가 합격할 쨍쨍 두 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나고 재미있게 아이들하고 꽃길로 한번 떠나보지요. 준비 시작. 쭉쭉쭉쭉쭉쭉쭉쭉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세요? 공립유치원에 갑니다. 쨍쨍쨍쨍쨍쨍쨍쨍 해가 떴어요. 어디 가세요? 공립유치원에 갑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쪽으로 언제든지 소통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어요. 우리 합격해요.